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굉장히 우울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우리 말 안 해도 대부분의 구독자분들께서 또 한국인들께서 우크라이나 편 들고 있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군의 굉장히 중요한 자산인 패트리어트, 이거 우크라이나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패트리어트 8개 포대밖에 없으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조 단위 가격의 그런 자산인데 그게 정말로 파괴돼 버렸습니다. 러시아가 미사일 쏴서 파괴시켰는데 그걸 또 부인할 수도 없는 게 동영상까지 공개했어요. 그래서 그 동영상과 함께 보여드리겠는데, 그러면서 자, 이거 우리 한국군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북한도 북한판 이스칸데르 라고 하는 미사일 K-23을 가지고 있고 우리 한국도 패트리어트를 가지고 있는데 똑같이 공격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라는 교훈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5가지 단신 보겠습니다. 튀르키예는 레바논에서 자국민 대피 작전을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이스라엘에 위협 메시지를 보냈다라는 소식에서부터 이스라엘의 라파엘 이 방산업체죠. 여기는 드론 방어 기능을 추가한 트로피 능동 방어장치 개량형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한국군이 좀 봐야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튀르키예가 무려 6척의 군함을 레바논에 보내 자국민 대피 작전을 수행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2척은 상륙함, 4척은 호위함인데 이 4척의 호위함이 이스라엘을 겨냥한 무력 시위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란이 파키스탄으로부터 JF-17 블락3 전투기를 긴급 수입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 수호이-35 전투기 공급이 늦어진 데 따른 것인데 지난 몇 년 동안 도입설만 반복해서 나왔던 이 전투기가 이번에는 정말 이란에 들어갈지 주목됩니다. 미얀마가 러시아제 야크-130 훈련기를 퇴역시키고 이를 대체하기 위한 전술 입문기 겸 전투기로 중국제 FTC-2000G를 도입해 최근 2차분 6대를 인수했다는 소식입니다. 미얀마는 이 기체를 무려 60대를 발주했는데 사실상 이 기체가 주력 전투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말레이시아가 쿠웨이트에 대표단을 파견해 쿠웨이트 공군의 FA-18 레거시 호넷 전투기의 인수 문제를 추진하기 위한 공동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힌 다음날 쿠웨이트 공군 FA-18C 전투기 한 대가 훈련 임무 중에 추락했다는 소식입니다. 쿠웨이트 공군은 조종사가 탈출에 실패해 순교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스라엘 라파엘 시스템스가 자사의 트로피 능동 방어 시스템에 드론 대응 능력을 부여하는 성능 개량을 마치고 향후 출고되는 모든 APS가 드론 대응 능력을 갖출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레이더 조사 범위를 넓히고 표적인식 소프트웨어를 개량하는 한편 여객탄 발사기의 최대 발사 각도를 조정했는데 우리 군의 능동 방어 장치도 유사한 개량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튀르키예인들이 레바논에 많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들을 보호해서 탈출시키기 위해서 상륙함을 보냈습니다. 상륙함 2척, 그리고 그 상륙함을 보호하기 위해서 호위함, 전투함을 4척을 딸려보냈어요. 그런데 이 전투함은 튀르키예가 이스라엘에 대한 이 경고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그저께 지금 레바논에 UN 평화유지군 들어가 있죠. 우리 한국군의 동명부대도 들어가 있고, 그런데 이스라엘군 전차가 그 UN 평화유지군 주둔지를 향해서 전차포를 발사했답니다. 그래서 부상자가 발생했대요. 다행히 우리 한국군은 아닌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인도네시아군, 그러면 평화유지 작전 하러 들어갔다가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는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여기가 베이루트이기 때문에 튀르키 입장에서는 지금 이 철수작전 하고 있는데 여기에 공습이 날아올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는다 라는 경고 메시지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특히나 에르도안 대통령이 연설에서 이스라엘은 시오니스트, 테러리스트다 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했던 그 연설도 있었죠. 그런 차원에서 이 튀르키예가 이스라엘에게 이런 압박 경고를 하는 것이다 라는 거고요.
자, 어쩌다 보니까 이 JF-17이 베스트셀러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란이 러시아 전투기 수호이 35 뭐 계약하고 들어오고 하는데 잘 안 들어오죠. 왜? 부품이 없으니까, 첨단 장비 없으니까. 수호이 57 뭐 이런데 첨단 장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들이 다 뭐 독일제, 미제 이런 건데 못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수호이 35도 최신 전투기니까 여기에 첨단 장비, 당연히 미제, 독일제 이런 거 들어가겠죠. 그 문제, 수입이 안 되니까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인도가 늦어지니까 그러면 파키스탄, 니들 JF-17 이거 우리가 좀 사야 되겠다라는 논의를 한답니다. 파키스탄이 이제 발주했고 중국이 개발 생산해줬죠. 그리고 이제 그 부품 받아가서 파키스탄이 지금 생산하고 있는데 그걸 사겠다. 그 블록 3, 파키스탄과 중국 말로는 세계 최강의 4.5세대 전투기라고 우기고 있는 이 전투기가 어쩌면 뭐 이렇게 하다가 어영부영 베스트셀러가 될 수도 있겠다. 왜? 불량 국가들 널려 있으니까 그 불량 국가들이 서로 간에 이제 사는 거죠. 자, 이렇게 JF-17이 베스트셀러가 될 수도 있는 와중에 미얀마는 이 중국의 도움을 받아서 쿠데타를 한 정권 아니겠습니까? 그런 미얀마는 JF-17을 대규모 도입하려고 했다가 그 초도분 들어온 거 11대 그거 비행하고 했더니 좀 급기동하면 날개에 금이 가버리고 뭐 이래가지고 비행 중지시킨 상태죠. 그래서 야 이거 JF-17 안 되겠다 하고는 FTC 2000G 이거를 60대 대량 발주했답니다. JF-17 끝! 니들은 안 돼! 이렇게 했다는데 참 미얀마가 JF-17 도저히 못 쓰겠다 하고 끝 선언한 걸 이란이 우리가 좀 도입하자라고 하고 있으니 뭐 좀 안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건 중국이 밝히기로는 이게 믿거나 말거나 일 수도 있는데요. 왜냐? 너무 싸니까 중국은 이 전투기 한 대를 800만 달러라고 발표를 했어요. 800만 달러면 요즘 전차 가격보다 더 싸죠. 우리 한국 K2 전차 프로그램 코스트로 100억 넘게 받죠. 그 전차보다 싼 전투기 FTC 2000G인데 어떻게 하다가 전투기가 그렇게 싸냐? 이게 미그 21을 가지고 동체 사용해서 그걸 소폭 에어 인테이크 미그 21 주둥이에 있는데 이걸 옆으로 빼고 뭐 이런 식으로 개량한 거예요. 그래서 첨단 장비 거의 안 들어가 있고 훈련기 겸 전술임 무기 겸 이제 경공격 경전투기로 쓰는 건데 미얀마는 JF-17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이걸 대량으로 산다라는 건데 미얀마가 미그 29 38대 있어요. 그리고 수호이 30 18대 있어요. 이건 근데 부품 공급이 안 되니까 못 쓰는 거죠. 지금 러시아에서 부품 공급이 안 되니까. 그리고 F7 중국제인데 여기에 미그 21이죠. 요거 36대. 이게 지금 현실적인 주력이고 또 미그 21의 개량형인 FTC 2000. 요게 또 이제 주력이 될 건데 JF-17은 11대에서 이거 도저히 못 쓰겠다고 스탑시켰고요. 미얀마 공군 규모가 제법 되네요. 다음은요. 자, 말레이시아가 이 쿠웨이트가 가지고 있던 F-18 전투기 30세대 보유 중인데 이거 쿠웨이트는 이 수명이 70%가 남았어요. 왜? 평소에 비행을 안 했으니까. 그래서 이걸 퇴역을 한다고 하니까 우리 좀 싸게 살게요 하고 지금 위원회 구성하기 위해서 말레이시아 대표단이 들어갔는데 평소에 비행 안 하다가 말레이시아 대표단 오니까 한번 보여주느라고 했는지 폼 좀 잡으려고 했는지 소령 조종사면 뭐 최고의 베테랑 조종사 아니겠습니까? 소령 조종사가 조종하는 F-18이 쫙 비행을 한 거예요. 말레이시아 왔으니까 한번 보여준다 하다가 그냥 추락을 해버렸는데 평소에 훈련을 안 해서 그런지 탈출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조종사가 사망했다고 해요. 자, 이런 식으로 돼서 아마 말레이시아가 도입하는데 가격이 좀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자, 라파엘 이스라엘의 방산업체인데 여기에서 트로피라고 하는 능동 방어 장치를 만들죠. 그런데 지금 드론 공격이 워낙 이제는 화두가 되고 있으니까 드론 공격을 방어하려면 이 상부까지도 레이더가 비출 수가 있어야 되죠. 원래는 대전차 미사일 날아오는 거 뭐 이 정도만 이렇게 보다가 이제는 드론이 위에서 오니까 위도 볼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레이더를 위도 좀 볼 수 있게끔 만들고 그리고 전차포 뭐 대전차 미사일 또 RPG 같은 이런 로켓 이런 거가 날아오는 것을 딱 인식을 하는 레이더인데
그러면 속도가 제법 빠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드론은 뭐 끼케야 시속 100km 뭐 이렇게 날아오니까 드론은 속도가 너무 느려서 인식을 못할 수도 있죠. 그래서 속도의 인식 범위를 아주 느리게끔도 이제 인식 범위를 느리고 여객탄도 위로도 올라갈 수 있어야 되죠. 이렇게 개량해서 드론도 대응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 한국도 K2 전차 개발할 때 능동 방장치 만들었죠. 이걸 이제 이 트로피처럼 상부도 볼 수 있게끔 그리고 느린 타겟도 탐지할 수 있게끔 그리고 상부까지 여기갈 수 있게끔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자, 중요 소식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귀중한 방공자산인 미국제 패트리어트 시스템이 러시아 이스칸데르 미사일에 파괴된 것으로 보입니다. 미사일을 발사한 뒤 위치를 바꾸지 않았기 때문인데 이제는 방공무기 포대도 발사한 후 이탈이 필수인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중부 드니프로 페트롭스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의 패트리어트 시스템을 이스칸데르 M 미사일로 파괴했다고 스푸트니크 통신이 현지 시각 10월 10일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러시아군으로부터 제공된 영상과 사진을 공개하며 방공 임무를 수행하던 우크라이나군 패트리어트 포대가 이스칸데르 M 미사일의 공격을 받아 파괴됐다고 전했습니다. 사건은 드니프로시에서 남서쪽으로 약 14km 떨어진 파셰스나 발카 정착촌 외곽의 평야지대에서 발생했는데요. 러시아군은 드니프로 인근 비행장을 오가며 임무를 수행하던 우크라이나 공군 F-16 전투기를 타격하려는 과정에서 F-16을 보호하는 패트리어트 포대를 발견했습니다. 해당 포대는 공군기지를 노리고 날아온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여러 발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발사했는데요. 러시아는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발사 위치를 추적한 뒤 이곳에 드론을 띄워 위치를 특정하고 곧바로 이스칸데르 M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패트리어트 포대를 노린 이스칸데르 M 미사일은 한 발이었는데요. 이 한 발이 패트리어트 작전 통제소와 MPQ-53 사격 통제 레이더가 손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러시아 측은 우크라이나군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이스칸데르 M 미사일을 요격하려 했지만 모두 실패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실제로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발사 연기가 가시기도 전에 이스칸데르 미사일이 포대를 강타해 러시아 측 주장이 사실인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의 패트리어트 포대와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M의 직접 교전이 영상을 통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제 미사일 방어 시스템도 자주 포병처럼 슈덴스쿠트 능력을 갖춰야 생존이 가능한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와, 안타까운데요. 또 충격적인데요. 왜냐? 우리 한국 공군도 패트리어트를 가지고 있고 북한도 이스칸데르 M과 유사한 미사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 공군의 미래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소름이 확 돋습니다. 자, 패트리어트 발사대입니다. 이거 발사대에 지금 보니까 팩2 들어가 있고 한 발 들어가 있고 팩3 두 발 들어가 있네요. 그런데 우크라이나에는 팩3가 제공되지 않고 팩2만 제공됐죠. 그래서 탄도미사일에 대한 요격 능력이 아주 떨어져요. 팩3가 이제 탄도미사일 전문 요격이니까. 근데 여기 이건 뭐 팩2, 팩3 같이 장전되어 있지만 우크라이나는 팩2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팩2를 발사해서 이스칸데르 M 미사일을 요격하지 못했다고 우리 한국군도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지 못할 거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팩3가 있으니까. 자, 지금 여기가 우크라이나 포대입니다. 그냥 평야, 우리가 지금 논바닥이죠. 이 인근에 비행장이 있고 그 비행장에 최근에 F-16 전투기가 작전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그 비행장을 지키기 위해서 F-16 전투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전개되어 있는 패트리어트인데 이 비행장을 향해서 러시아가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날렸고 어딘가에서 패트리어트이 날아와서 미사일을 요격을 한 거죠. 자, 어딘가에서 날아왔다. 저 어디냐? 찾자 해서 드론으로 찾은 겁니다. 찾아보니까 여기 발사대가 있고 여기 통제소가 있네. 레이더가 있네. 때리자 하고는 드론이 지금 딱 여기를 보면서 이제 좌표가 다 나왔지 않습니까? 이 중에서 레이더와 통제소가 제일 중요하죠. 그걸 때리자 하고는 거기다가 미사일을 날려 보냅니다. 미사일이 날아오니까 이렇게 발사대 두 대에서 요격 미사일이 날아갑니다. 그런데 요격에 실패했나 봅니다. 곧바로 그냥 여기 이렇게 터져버리는데 레이더가 터져버렸어요.
자, 이걸 동영상으로 풀로 보시겠습니다. 네, 위치를 발견했고 좌표를 전송합니다. 그리고 미사일이 날아오는지 여기 미사일이 올라가고 바로 그냥 터져버립니다. 네, 정말 안타까운 장면인데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뭐냐? 이제 방공포대도 쏘고 나서 이탈해야 된다. 우리 포병들 보면 슛 앤 스쿠트 하죠. 쏘고 이탈하죠. 그리고 제가 그저께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던 와우의 러시아의 T-80 BVM 전차가 사격하고 멀뚱히 가만히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군 전차들 사격하면 반드시 뒤로 빼거나 앞으로 가거나 연막탄 터뜨리고 위치 이동하죠. 왜? 사격하면 내가 어디 있는가 적에게 알려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가만히 서 있었어요. 러시아 전차가. 그리고는 제벌린 직격으로, 제벌린 탑어택 하는데 가까운 데 아마 있었겠죠. 직격으로 그냥 맞고 포탑이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쏘면 무조건 이탈하는데 전차든 자주포든. 그런데 이제는 방공무기도 이제 이탈해야 된다 라는 상황이 된 겁니다. 가만히 있으니까 이래 된 거죠. 또 여기서 또 문제는 뭐냐? 방공 이런 그 전략급 방공무기 인근에 왜 야전 방공 체계가 없는 겁니까? 드론 또는 뭐 단거리 무기 이런 것들을 여격할 수 있는 야전 방공 체계가 있어야 되는데 이 드론이 여기에서 딱 쳐다보면서 지금 촬영하면서 그 위치를 그대로 전송해 준 거 아니겠습니까? 드론을 탐지하고 드론을 격추시킬 수 있는 야전 방공 시스템이 반드시 이런 중요 자세엔 따라다녀야 되죠. 그게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한국군의 패트리어트 시스템 어떻게 되어 있냐? 대부분 다 고정진지 아닙니까? 또 천궁2도 마찬가지일 거고 천궁도 마찬가지고 고정진지. 그건 뭐 우리 한국군뿐만 아니고 미군도 그렇고 북한군도 그렇고 다 고정진지예요. 왜? 그동안 뭐 이런 거 없었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우리 한국군도 고정진지를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전투비행장마다 패트리어트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곳이 많은데 그 진지를 최소 서너 개 정도는 만들어 놓고 이동 배치해야 된다. 그래서 북한이 자 17전투비행단 패트리어트 위치 정확하게 알고 있겠죠. 19전투비행단 패트리어트 위치 정확하게 알고 있겠죠. 그러면 거기다가 반드시 때리지 않겠습니까? 그걸 최소한 원래 토끼가 교토 3굴 굴을 여러 개 파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패트리어트 발사진지, 천궁2 발사진지를 여러 군데 만들어 놓고 적에게 혼란을 줘야 되죠. 그리고 야전 방공 시스템, 안티 드론 시스템을, 카운터 드론 시스템을 같이 이동시켜야 되는 거예요. 드론이 못 보게. 야, 우리가 생각할 때 A진지, B진지, C진지, D진지 있는데 지금 어디 진지에 있는지 드론 보내서 알아봐. 17전투비행단 옆에 인근에 그 아파트에 간첩 안 살겠습니까? 베란다에서 드론 날리면 되는 거예요. 안 하겠습니까? 반드시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드론 날아오는 거 딱 보고 바로 요격할 수 있게끔 그런 카운터 드론 시스템 반드시 따라다녀야 되죠. 자, 제가 이 슈덴스쿠트가 왜 중요한가 또 보여드리겠는데요. 러시아가 2S7 203mm 자주포로 포를 쐈어요. 그리고는 포탄 보급을 받기 위해서 가만히 있습니다. 옮겨서 보급을 받아야 되는데 러시아 애들은 결의도 잘 없나 봐요. 그냥 쏘고 나서 그 자리에서 포탄 보급받고 있다가 우크라이나 드론에 딱 보고 여기 있네 하고는 바로 거기다가 포격을 날려서 집속탄을 해서 유포까지 일어납니다. 보겠습니다. 네, 그냥 뭐 유포까지 일어나 버리죠. 자, 그래서 자주포든 전차든 방공무기든 반드시 쏘았으면 옮겨야 된다 라는 교훈, 그리고 카운터 드론 시스템 반드시 따라다녀야 된다. 우리 한국의 패트리어트, 천궁2 반드시 이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시대적 상황이 되었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